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코로나19와 트럼프 그리고 어, 미국산 파시즘 또는 크리스토프 파시즘 이렇게 좀 해가 제목을 해가 좀 나누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 코로나19 시대에 트럼프의 대처가 미국산 파시즘적인 냄새가 있다. 또 기독교 파시즘의 냄새가 있다는 그런 이제 얘기인데 그런 주제에 관련해서 제가 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기사를 소개할 텐데요. 2016년대 대선과 관련해 가지고 뉴스앤조이의 김남희 기자님이 국경을 초월하는 크리스토 파시즘, 거부 이데올로기와 기독교의 결합이 만든 미국산 파시즘 이 기사가 있어서 이것을 소개하면서 제 생각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의 페미니스트 학자인 질라 아이젠슈타인은 2016년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2016년 미국의 대통령 경합은 여성 혐오적이고 인종차별적인 편입한 사람 트럼프죠. 이제 이 트럼프는 여성 혐오적이고 인종차별적이죠.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로 말하면 미국에 이제 인종차별 이제 사건이 심화돼 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 트럼프가 사실 이게 인종차별적 어떤 상을 더 이제 부채질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트럼프와 제국적 페미니스트 사이, 즉 힐러리죠. 클린턴 힐러리 사이에서 벌은 지옥으로부터의 선거였다. 굉장히 비관적으로 그 선거를 이제 얘기했는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트럼프는 굉장히 인종차별주의자, 미국 백인 옹호주의자 이렇게 이제 묘사하면서 힐러리를 갖다가 제국적 페미니스트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진짜 힐러리가 제국적 페미니스트일까?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이제 힐러리가 사실은 이제 미국의 민주당이고 강남 좌파의 냄새도 있고 흔히 부르만 카스트 제도의 부르만 계급입니까? 그 부르만 좌파란 이제 말도 민주당이 듣는데 그런 냄새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국적 페미니스트라는 것은 갑자기 이제 존스턴 밀이 떠오르는데 존스턴 밀이 이제 사실은 동양에 대해서 오리엔탈적인 제국주의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자주 페미니스트였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국주의적 페미니스트, 제국적 페미니스트라고 할 수 있잖아요. 존스턴 밀이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서구 중심적인 어떤 그 페미니스트고 강남 좌파처럼 좀 약간 막 멋있는 말, 뭐 지구 온난화라든지 동성애라든지 낙태에 대해서 뭐 이렇게 또뭐또이그 이민자를 받으려는 그런 좋은 말을 하면 하지만 사실은 그 하층 그 백인들의 그 생계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은 이제 모른 채 하는 그런 강남 좌파의 그러니까 부르만 좌파에 가까운 제국적 페미니스트인 힐러리와 백인만을 옹호하는 트럼프의 이제 선거 때 이렇게 이제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 지역으로부터 선거에서 미국의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승리한 사람은 백인 우월자이며 여성 혐오적이고 반이민주의자인 도널드 트럼프였고 일반 투표에서 이긴 사람은 제국적 페미니스트인 힐러리 클린턴이었다. 따라서 미국 선거인단 투표에서 클린턴이 졌다고 제국 건설을 지지하는 제국적 페미니즘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아,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든 미국의 제국주의적 야심과 행포가 금방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미국을 비판적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이라면 알 수 있다. 저는 트럼프는 미국의 민족주의적 야심이라고 보는데 부시와 다르게 이제 이 사람은 네오콘을 연상시키는 미국의 제국주의 야심과 행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으로 당선에 더 이제 문제된 것은 뭐냐 하면은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경험해 온 소수 인종들, 이민자들, 무슬림들, 성소수자들, 저임금 노동자들, 장애인들, 여성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 부분은 좀 제가 동의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그 트럼프가 지지 계층이고 그 지원했던 사람이 뭐냐면은 약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상위 40%를 백인이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1%가 전 세계의 한 46%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자본을 가지고 있고 또 10%가 86%, 그 나머지 40% 거의 백인이 많겠죠. 40%가 전 세계 자산의 한 14% 가지고 있고 나머지 50% 흑인이 많겠지만 아시안족이 많겠지만 그 사람들이 0% 자산을 갖고 있다고 이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40% 백인 중에서는 하인이지만 또 상위 40% 속하는 이 40% 그러니까 자산을 약 46% 부를 40%지만 자산을 14% 갖고 있는 이 백인들 중에서 이 백인들의 지지를 받았는데 미국 사람이란 거죠. 근데 이 백인들은 특별히 이제 세계화 속에서 이 양극화 심화될 때 상위 1%와 10%는 굉장히 이익을 얻었지만 세계화 속에서 좀 그렇게 이익을 못 보고, 특히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또 피해를 본 백인들, 약간 중하위 계층 백인들, 그 자본을 소유하지 못하고 노동을 소유하면서 노동을 통해서 그렇게 재미를 못 보고 손해를 본 백인들, 그리고 이제 기술 진보로 말미암아 4차 산업이 이제 진행되면서 월가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의 그 기술 진보가 또 양극화를 심화시키는데 그쪽에 있지 않는 미국의 중부 지역의 뭐 노동자라든지 농민 있고 동부 쪽의 노동자일 수 있지만 다 백인들, 그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지지하다 보니까 그들의 세력을 얻고 이제 하다 보니까 소수인종들, 이민자들, 무슬림들, 성소자들, 저임금 노동자들, 장애인들, 여성들의 삶이 더욱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이것이 큰 문제가 된다고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의 아메리카를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는 슬로건은 사실은 백인들을 직결시켰는데 이 백인들 중에서도 40% 자산, 그러니까 40%죠. 40, 백인 40%, 그러니까 상위 10%가 아니고 그 다음에 40%의 백인, 전 세계적으로 백인 중에서 미국 사람들이 집결했는데 트럼프 아메리카는 백인들만을 미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 사람 얘기하면서 이런 그 백인들은 워싱턴에 집권 세력의 상대적 소유됐던 백인이 있죠. 그러니까 1%와 10%의 백인이 아니고 이제 그 사람들 전 세계 86% 자산 건데 40%의 저소득층 백인들이 월가의 금권 정치에 대해서 분노했죠. 그리고 강남 좌파들 또 부르만 좌파들 분노했죠. 그런 어떤 그 저소득 백인들의 공감하면서 이때 생겨진 양극화인데, 그럼 전세계적 하위 50%의 흑인이나 히스패닉 계열 이런 사람들의 또 동양인들의 그런 그 빈부 양극화가 아니고 빈부 격차 양극화가 아니고 40%가 이제 백인 40% 전세계 자산 14% 갖고 있는 40% 중에서 미국 사람들의 빈부 격차에 굉장히 이제 분노를 표한 그 트럼프를 이제 백인들이 저소득 백인들이 이제 지지했다는 거죠. 또 이를 통해서 선거에 이겼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주 세력이지만 미국인들 중에서 백인 고학력자들, 고소수자들도 사실은 백인을 지지했고 백인 여성들도 그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또 분석하냐면은 이렇게 백인들이 절대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자기 약자를 이제 희생 삼았는데 또 트럼프의 절대적 지지를 보낸 사람들은 복음주의 기독교인이라고, 이 복음주의 기독교 중에서 백인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백인 복음주의자들이 공공연하게 인종차별적이고 여성 혐오적인 발언과 행동을 보여온 트럼프를 선택했는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는 백인도 아니지만 이제 트럼프를 또 많이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이제 이것을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누구야 기자 이 김남희 기자님은 그 부드러운 파시즘인데 독일의 신학자 도르트 젤레의 말을 언급하면서 이것은 독일 나치의 파시즘과 비교해 보면은 부드러운 파시즘인데 미국의 이런 부드러운 파시즘은 누가 지지하냐? 우파 기독교, 즉 크리스토 파시즘이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젤레가 미국의 크리스토 파시즘을 비판하는 상황은 1980년대 레이건 정권 하에 미국이지만 트럼프의 대통령 선거 운동 과정과 결과에서 보여진 크리스토 파시즘의 영향 및 더 이상은 부드러운 파시즘과 또 연결될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젤레에 하면은 크리스토 파시즘은 트럼프에 나타났듯이 국가주의 연결되고 군사주의 연결되고 가족 이들기 그리고 이주자들과 난민, 노동자들의 적대심 등과 연결되면서 우파 세력에 의해서 기독교와 혼합되어진 그런 종교인데 이 젤레는 기독교를 모르는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도 이런 크리스토 파시즘에 지적하면서 젤레는 크리스토 파시즘 특징은 구약 성서적 유대교 성서에 담긴 기독교의 모든 뿌리들을 잘라낸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정의와 하나님이 도우시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고 죄책감이나 고난에 대해서 거의 말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토 파시즘에서 희망은 완전히 개별화되어지고 개인의 성공으로 축소되어지고 억압된 사람들과 연대했던 예수는 크리스토 파시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로 난다고 합니다. 그 대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메리카를 사랑합니다. 또는 백인을 옹호합니다. 라는 그런 구호와 옹호가 외쳐질 뿐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이런 크리스토 파시즘 현상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백인이 아니면서 백인 하나님, 백인 예수를 주로 선포하면서 우파 정치인들과 그들의 정책을 지지해온 한국의 보수 개신교의 모습에서 젤레가 비판한 크리스토 파시즘이 보입니다. 트럼프를 지지한 미국 크리스토 파시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한국 크리스토 파시즘의 겹치는 모습들을 보면 분명해지는데 성차별과 여성 혐오 조장, 사제 약자 멸시, 호모포비아, 트랜스포비아, 이슬람포비아, 기독교 우울주의, 미군사주의 지지 등이 그러합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크리스토 파시즘 세력은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뭐냐면 이 트럼프의 이 체제 속에서 이번에 인종차별 코로나19와 관련된 인종차별 사건이 터졌고 사실은 이제 이런 시위 속에서 우리가 성찰이 필요한데 저는 사실 이 주장이 굉장히 과도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점수 있지만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보수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보수 기독교가 극우 이데올기와 결합하면서 미국 사람 파시즘 이거는 백인을 옹호하는 미국 파시즘이고 크리스토 파시즘이 우리 한국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사실 약자가 소수자들에게 힘들게 하는 일종의 파시즘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비판하니까 이런 비판에 대해서 좀 성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당 부분 이게 정말 좀 고민되는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보수나 진보 뭐 사실은 그 대화를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인데 일단 이런 강력한 비판이 왔기 때문에 또 트럼프 이 시대에 코로나19 이후에 트럼프가 잘 대처하지 못하면서 지금 양극화의 문제와 함께 이제 우리 코로나19 대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를 드러냈고 이것이 폭발하면서 다시 이제 인종차별로 지금 점화된 상황 속에서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껴있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